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이크의 특성과 녹음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날과 다르게 이렇게 여러분 프레임 속에 이렇게 마이크를 직접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제가 오늘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셨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지 않고 제가 이렇게 속삭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마이크를 가깝게 했습니다. 아마도 듣는 데는 그 레벨, 볼륨은 아마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 방향으로 얘기를 하다가 또 이 방향으로 얘기하면은 소리가 아마 레벨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 방향으로 계속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마이크 특성을 오늘 배운 시간이라서 지금 제가 그 방향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 수음 범위 그런 걸 배울 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어떻게 마이크가 어떻게 입을 향해서 어떻게 포인팅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마이크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라는 것이 사실은 소리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소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정도, 그 정도의 범위에서 소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이렇게 파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카메라에 대해서 배울 때도 그 빛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럼 빛 역시 파동이자 입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빛 역시 그 파동, 그 파장에 따라서 그래서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까지 가시광선이 있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 그래서 400나노미터에 가까운 것은 짧은 파장이기 때문에 푸른색 계열이고 700나노미터 쪽으로 좀 긴 파장 쪽은 붉은 계열이죠. 그래서 그 파장에 따라서 빛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리도 이렇게 파동이죠. 그리고 이 파동에는 이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마루고 여기가 고리죠. 이 파동의 마루, 고리입니다. 그래서 마루에서 시작해서 골로 갔다가 다시 마루까지 올라온 것이 한 번의 진동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파장입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파동의 길이죠. 그래서 이 파장에 따라서 진동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주파수는 이렇게 초당 진동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파수가 고주파수라고 하면은 초당 많은 진동이 있는 것이고 저주파라고 하면은 좀 적은 진동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 목소리는 아무래도 남자 목소리고 또 지금도 좀 낮게 깔아서 제가 말을 하기 때문에 저주파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휘파람을 불면은
그거는 고주파에 가깝겠죠. 예, 그리고 제가 아니라 이제 소프라노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은 또 그 아무래도 저보다는 고주파가 되겠죠.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 제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 고주파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가 뭘 결정하냐면은 피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피치는 그 음음고를 말하죠. 소리의 높이. 그래서 주파수가 고주파일수록 음고가 높고 저주파일수록 음고가 낮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그 음고가 달라진다고 하면은 여기 진폭이라는 게 있죠.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이제 이 파동의 이 키죠, 키. 높이. 이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이 파동이 이렇게 높이가 높을수록 소리가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레벨, 또 볼륨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속삭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그렇게 이렇게 출렁출렁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소리를 막 크게 지르면은 출렁출렁하고 더 크게 지르면은 아마 이 마이크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딱 찢어지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찢어질 리가 없겠죠. 제가 작게 얘기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파동의 파장에 따라서 또 그 파동의 그 높이에 따라서 소리는 달라지고 또 소리의 음색이라고 하죠. 소리의 색깔. 사람에 따라 소리 색깔이 다르죠. 그거는 파형이 달라서 그러죠. 파형. 이 파동의 그런 형태가 다르면은 당연하게 소리가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리는 어떤 이런 파동이다라고. 그래서 이 파동은 사실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그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마치 물결 모양처럼 그렸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공기 중에 분자들이 있잖아요. 그 분자들이 이게 분자 덩어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알갱이가 분자 입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분자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나면은 이게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이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전달하죠. 그래서 전달할 때 그 전달하는 형태가 마치 용수철을 이렇게 잡고 팡 하면은 용수철이 칙칙칙칙 하면서 이렇게 그 힘이 전달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파동이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를 횡파라고 하고 이 밑에 거를 종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는 종파다. 여러분, 물결은 이제 횡파가 되는 거죠. 물결을. 근데 이제 소리는 용수철처럼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입자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제 소리의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로 바꿔서 그 소리는 전달되고 하죠.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MP3, 또 웨이브 그런 파일들은 다 이제 디지털화된 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아날로그 아날로그는 이렇게 연속적인 신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하고 비슷한 연속적인 신호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다고 해서
아날로거스가 유사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신호는 실제하고 비슷한 신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래서 뭐 전압 전류라든지 또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사인 곡선으로, 연속적인 사인 곡선으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인 신호죠. 그래서 이제 디지트가 있다 없다, 그것만 나타내죠. 이진법 있다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연속적인 신호로 바꿔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표본을 뜨는 거죠. 표본.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아날로그적인 신호를 샘플을 뜨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의 주파수에 한 8개 정도 샘플을 뜬 거죠. 8개 정도. 그죠? 그래서 각각 8개를 각각 8개의 요 수로 표시를 하는 거죠. 수로 표시하는 거죠. 이걸 수로 다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디지털화 시킨다는 것은 원래 아날로그의 실제 연속적인 흐름 중에 일부분만 가져오는 거예요. 일부분만. 근데 어느 정도를 가져와야지 그 소리가 아날로그 소리로 들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소리가 될지. 사실 이제 디지털 소리는 여튼 일부분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일부분만 샘플링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아날로그 이상이 될 수는 없죠. 항상 아날로그보다는 못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이 더 소리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깔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날로그보다 좋다라고 하기보다도 아날로그가 원래는 좋았는데 이 아날로그가 이동하는 과정, 전송되는 과정, 또 처리되는 과정 속에서 그 신호가 이제 변질되는 거죠. 또 어떤 노이즈 같은 게 들어가거나, 그래서 한마디로 복사되면 복사될수록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도착했을 때는 소리가 별로 안 좋은 소리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디지털은 원래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의 아날로그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소리겠지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해상도가 훨씬 적은 그러한 품질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 디지털 같은 경우는 계속 복사가 돼도 그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한테 전달됐을 때 소리가 아날로그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그러면 얼만큼을 샘플링 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이제 1초에 아까 여러분들한테 우리의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죠. 가청 주파수는 보통 16 또는 20에서 2만 헤르츠가 이제 가청 주파수대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헤르츠라는 거는 초당 그 진동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1헤르츠는 한 번 진동한 것이고, 2헤르츠는 2번 진동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20번 진동하는
부터 시작해서 2만 번, 1초에 2만 번 진동하는 것까지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것과 그 이후 거는 그 전 저주파수와 그 이후의 고주파수는 샘플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존 우리가 못 들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가청 주파수 돼 있는 소리만 샘플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만큼 샘플링을 하는 게 좋냐면은 아무래도 가장 고주파, 저주파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고주파가 샘플링이 돼서 그 소리를 우리가 잘 듣는다고 하면은 저주파는 문제될 게 없죠. 그만큼 이제 고주파가 훨씬 더 샘플링 할 게 많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고주파가 최대 주파수가 2만 번이라고 하면은 1초에 2만 번의 그 진동이 있는 거예요. 2만 번. 그러면은 몇 번을 샘플링을 최소 해나요? 그러니까 한 곡선에 여기서 여기까지 곡선에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게 있으니까 최소 2번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만 번의 샘플링을 하려면은 2배는 돼야 되겠죠? 그러면 4만 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CD 음질의 소리에 CD라는 게 이제 디지털 소리죠. CD 음질의 소리의 샘플링 레이트가 어느 정도냐면은 44,100번이에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인 것이죠. 44,100번. 그래서 44,100Hz 또는 44.1kHz가 이제 CD의 샘플링 레이트예요. 그러면은 DVD 또는 이제 방송용 음질 같은 경우는 48kHz, 그러니까 48,000번 샘플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1초 48,000번을 이렇게 쪼갠 거예요. 쫙 쪼개요. 예. 쪼개는 거죠. 예. 그래서 쪼개는 게 이제 우선 디지털 하기 위해서 우선 쪼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디지털로 만들려면 수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쪼갠 거에다가 또 그 세로로 쪼갰으면은 이제 이 시간의 축만 있는 거죠. 그 높이는 아직까지 우리가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높이까지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높이까지, 높이까지 다. 그러면은 이 높이까지 다 측정을 해서 각각을 다 숫자로 수량화를 시키려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16비트 정도는 돼야지 CD 음질 정도가 이제 그 정도를 이렇게 양자화로 갑니다. 수량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퀀타이제이션. 그래서 이제 이런 사운드는 이제 16비트로 양자화 시키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하기 위해서 24비트로 이제 양자화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자화돼서 수로 만들어지면은, 그래봤자 이제 01, 01, 02 뭐 이런 거겠죠. 수로 만들어져. 왜냐면 컴퓨터는 01, 01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01, 01 이런 것들이 이제 16개 단위라든지 아니면 20개 단위로 쫙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디지털화죠. 디지털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어서 그 디지털 신호로 전송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디지털 신호로 뭔가 가공을 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프로툴이라든지 그런 오디션이라든지 그런 사운드 디자인 툴을 통해 가지고 사운드를 이제 편집을 하거나 조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다 이제 디지털로 된 수로 된 그런 소리로 그 소리를 이제 그 변조시키기도 하고 또 프리퀀시를 또 바꾸기도 하고 또 레벨을 또 조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다른 사운드와 합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 다시 만들어진 사운드가 우리한테 귀로 들리려면은 다시 그것이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가 다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반대 순서로 돼서 이제 전기 신호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전기 신호는 또 이 물리적인 어떤 힘을 만들어 가지고 진동을 만들어서 스피커가 소리를 만들게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과정이 우리가 소리를 듣고 또 소리를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녹음을 하고 그런 과정이죠. 소리를 녹음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이것처럼 소리를 녹음한다는 과정은 기본적인 물리적인 이런 그 진동이 이런 진동판에다가 진동판을 울리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전기 에너지가 아날로그 그 신호가 이제 신호를 샘플링 해가지고 샘플링한 후에 그걸 또 양자화를 한 다음에 그 디지털화 시켜서 우리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운드가 디지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마이크는 이렇게 생긴 마이크를 여러분 가장 많이 봤을 것이고, 이렇게 생긴 마이크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영화 제작 그 현장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녹음실, 스튜디오 이런 데도 봤겠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를 이제 다이내믹 마이크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마이크를 컨덴서 마이크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마이크는 소리를 전기인원으로 변환시켜주는 변환기가 있어요, 변환기. 그 변환기가 있는데 그 변환기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다이내믹 마이크는 그 변환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안에 코일이 들어있어요, 코일. 코일의 진동에 의해서 이제 그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그러한 변환기고, 컨덴서 마이크는 얘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그 안에 굉장히 얇은 이 막이 있어요, 막. 철사 같은 걸로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얇은 막이 들어있어요. 그 막의 진동에 의해서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아주 세밀한 소리까지 잡아낼 수 있겠죠. 미세한 소리까지 잡아낼 수 있겠죠. 대신 굉장히 얇은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거나 치거나, 지금 얘가 그래요. 얘가 지금 그 컨덴서 마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손으로 쳐서는 안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이 다이내믹 마이크는 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내구성이 좀 좋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얘가 충격이 좀 강하긴 하고, 또 장단점이 있어요. 얘는 외부 전원이 필요 없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콘덴서 마이크는 배터리 48V 팬텀 볼트라고 해요. 팬텀. 그 48 팬텀 볼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기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런 이제 안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도 이 안에 제가 지금 요게 건전지를
때도 있고 건전지가 되게 빨리 닳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기를 또 공급해 주고 있어요. 선을 통해 가지고. 얘는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코일에서. 되게 재밌죠. 그래서 외부 전원이 필요 없대요. 근데 이 다이내믹 마이크하고 컨덴서 마이크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쓰는 거는 컨덴서 마이크를 영상 제작할 때는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서는 이걸 쓰겠지만은 영상 제작은 소리를 녹음을 할 때 대부분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녹음을 해요. 저는 뭐 이게 제 방인데 방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고 또 스튜디오라든지 또는 영화 제작 그런 스튜디오 제가 금방 끊고 물론 끊는 이유는 이 DSR이 2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끊으면서 이 창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소음이 적지 않을까. 물론 저 바깥에서 지금 마루에서 다그닥다그닥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긴 하지만은 아마 창문을 닫아서 소음이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바깥에 우리 집이 아니고 위층에서 에어컨을 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 소리가 좀 나죠. 문을 닫았으니까 좀 덜 날 거예요. 예. 하여튼 콘덴서 마이크는 영상 제작에서 쓸 때 그런 좋은 환경에서 쓰기 때문에 이 미세한 소리까지 잡아내는데 어울리는 거죠. 왜냐면은 굉장히 이제 이런 조용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유세장이라든지 뭐 굉장히 시끄러운 도로 한복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실 미세한 소리를 잡아낼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워낙 그 소음들이 크기 때문에 미세한 소리가 다 묻히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다이내믹 마이크가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더 잘 어울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무슨 큰 소리도 굉장히 강할 뿐더러 그리고 미세한 소리를 이제 좀 무시하고 대충 소리를 이렇게 적절한 레벨로 잡아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그 소리가 아주 이 짜증나는 그런 소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제거가 되겠죠. 얘는 그런 것까지 녹음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둔감한 마이크가 더 좋은 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다이내믹 마이크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바깥에서 좀 편하게 아무렇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또 소음이 많던 또 굉장히 스피커 소리가 크든 또 소음이 굉장히 크든 그런 좀 관리되지 않는 그러한 공간에서 쓰기는 좋고 콘덴서 마이크는 굉장히 잘 제어된 그런 공간 그래서 녹음하기 되게 좋은 그런 스튜디오 같은 공간 그런 데서 이제 쓰기가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영상 제작이라는 거는 좋은 환경에 가서 녹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콘덴서 마이크가 더 어울리죠. 녹음실에서도 다 이걸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콘덴서 마이크를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수음 범위 이거는 이제 수음 범위가 아니에요. 수음 범위는 좀 이따 하고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일 수 없냐에 따라서 마이크를 또 종류를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마이크, 가동 마이크는 라발리에는 핀 마이크의 영어죠. 그리고 핸드 마이크는 붐 마이크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헤드셋은 머리 차는 것이고 카메라에 장착된 마이크가 있죠. 그것들은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고정 마이크는 뭐 이렇게 데스크 위에 올려놓은 마이크 그리고 아마 유튜버들이 주로 쓰는 마이크들이 아마 이 데스크 마이크가 되겠죠.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스탠드 마이크는 가수들이 주로 쓰는 마이크를 말하는 것이고 행잉은 스튜디오 같은 데에 걸어놓는 마이크가 있어요. 위에서 천장에서 이렇게 걸어놓는 마이크 그게 그래서 행잉이고 히든 마이크는 숨겨놓는 마이크. 가끔 이제 마이크를 영화 찍을 때는 숨길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 대사 씬을 찍을 때는 자동차 안에 붐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밑에다가 숨겨놓는 거죠. 마이크를 안 보이게. 그렇게 그런 거를 히든 마이크고 원거리 마이크는 정말 멀리서 굉장히 그야말로 울트라 지향성 엄청나게 멀리 있는 그 음원을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는 마치 스파이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써본 적은 없어요. 하여튼 마이크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동과 고정 마이크로 나눌 수가 있고 또 픽업 패턴에 따라서 얘기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이쪽으로. 픽업 패턴에 따라서 픽업이라는 거는 소리를 픽업한다는 거죠. 소리를 수음한 것. 그러한 패턴에 따라서 마이크는 그 패턴이라는 거는 마이크가 잘 들을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마이크가 수음을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정도 수음 범위는 적절한 범위고 이 정도 해도 소리가 괜찮게 녹음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핀 마이크나 이 정도 그리고 여러분 노래방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이 정도만 떨어져도 소리가 잘 녹음이 안 되죠. 녹음이 되긴 하는데 좋은 소리가 녹음이 안 돼요. 훨씬 소리가 레벨이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런 노래방 마이크 같은 거는 또 다이내믹 마이크는 지향성이 아니에요. 지향성. 그러니까 이제 지향성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향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해도 녹음이 잘 돼요. 그래서 지향성에는 전지향성이 있고 귀향지향성이 있어요. 전지향성은 얘는 이제 지향성 이거예요. 칼리노이드. 그래서 이 뒤에서 오는 소리는 녹음을 적게 해요. 뒤에서 오는 소리는 많이 막아주죠. 앞에서 오는 소리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앞에 있는 음원들의 소리를 잘 녹음을 하고 저 뒤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면은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레벨이 작게 녹음이 되죠. 그러니까 소리라는 거는 진동이기 때문에 이 진동이라는 거는 여기 부딪혀서 반대로 이렇게 튀어나오죠 소리가. 그래서 뒤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소리가 저한테 또는 얘한테 부딪혀가지고 튀어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들리게 되겠죠. 여튼 그렇지만 이 소리보다 제 목소리 바로 앞에서 하는 소리보다 훨씬 레벨이 작기 때문에 제 목소리 위주로 녹음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향성은 그런데 전지향성은 만약 여기에 전지향성 마이크가 있다면은 저 뒤에 소리도 다 녹음이 잘 돼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들어온 소리를 다 녹음한다는 이야기죠. 그 초지향성은 이제 지향성인데 더 긴 거를 말하는 것이고, 양지향성은 앞뒤로 녹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샷건은 초지향성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훨씬 그 포인트, 소리를 이렇게 마이킹 한다고 해서 그 음원 쪽으로 그 마이크 방향을 딱 가리키는 걸 마이킹이라고 해요. 그 마이킹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미세할 수 있어요. 대신 소리를 훨씬 더 선택적으로 더 잘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다른 쪽에서 온 소리는 많이 적게 녹음하고 이제 지향한 딱 선택한 소리를 제대로 녹음하는 그런 마이크이기 때문에 샷건 마이크는 영화에서 되게 좋겠죠. 영화에서 이렇게 대사를 칠 때 그 사람이 대사 칠 때 정확하게 마이킹하면은 소리가 녹음이 잘 되는데 또 그 사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면은 또 그 붐맨이 따라가서 그 비슷한 거리, 또 지향성이기 때문에 한 거리가 한 2m 정도 돼도 충분히 좋은 소리를 녹음할 수가 있어요. 대신 정확하게 마이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샷건 마이크는 초지향성하고 비슷해서 그 영화의 제작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생긴 거를 보게 되면 옴니 디렉셔널, 또 요거하고 좀 비슷한 게 서브 카디노이드, 이게 카디오이드, 슈퍼 카디오이드, 그리고 하이퍼 카디오이드, 이 둘 다 초지향성이죠. 그리고 이건 양지향성이고, 요게 이제 샷건. 굉장히 범위가 좁죠. 굉장히 선택적이에요. 선택적인 그런 마이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향성 마이크가 생긴 게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길면 길수록 지향의 범위가 더 넓겠죠. 그래서 정말 초지향성, 울트라 지향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원고리 마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또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미세한 소리까지 잘 잡아내는 그런 컨덴서 마이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미세한 소리까지 잡아내기 때문에 바람 소리도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헤어 리커버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데드캣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죽은 고양이처럼 생겼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방송국에서는 개털 가져와, 개털이라고도 말하기는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죽은 고양이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 애들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스켓.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바람이 많이 불면은 얘도 끼고 그 위에다가 또 얘를 또 껴요. 그래서 이렇게 바스켓까지 장착하게 되면은 바람 소리를 많이 잡아주죠. 그래서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이런 지향성 마이크에는 윈드 스크린이 필요하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애용할 수 있는 그 마이크가 핀 마이크죠. 그 핀 마이크는 굉장히 녹음하기에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아까 붐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아무나 녹음을 못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샷건 마이크가 선택적으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이킹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 마이킹 위치, 거리와 그 방향에 따라서 그 레벨이 다 달라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정한 레벨을 잘 녹음을 하려고 하면은 이때 이 위치에서 어떤 소리가 날지, 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떤 소리가 날지 다 예상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이킹을 많이 해본 사람, 그래서 그거를 많이 마이킹하면서 그 레벨을 다 체크하고 나중에 편집할 때 이게 어떤 그 사람들에게 그 느낌을 주는지
이런 것까지 다 경험이 있고 그래도 데이터가 쌓인 그런 붐맨들이 붐을 잡을 수 있겠죠. 아무나 붐을 잡아서는 좋은 소리를 녹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이 핀 마이크는 여기다가 잘 치워주기만 하면은 녹음이 잘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제가 움직여도 거리가 똑같거든요. 항상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녹음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크의 소리의 볼륨이란 거는 이 음원과의 거리의 차이에서 되는 거예요. 거리 또는 방향.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초지향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소리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달라요. 근데 핀 마이크를 차고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도 얘기해도 이렇게 하고 얘기하거나 소리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이 핀 마이크는 이 정도의 픽업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된 소리를 녹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핀 마이크를 사운드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핀 마이크만 잘 장착을 시켜주면은 좋은 소리를 여러분들이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핀 마이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와이리스라고 해서 무선 마이크가 있고 또 유선 마이크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라벨리아라고 영어로 하는데 지금 요게 이제 유선이고 요게 이제 무선이 될 거예요. 네, 무선. 그래서 무선 마이크는 요게 송신기고 요게 생긴 게 지금 거의 똑같죠, 그죠? 네. 요게 송신기고 요게 수신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소리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은 여기서 전파를 보내서 수신기에서 받아가지고 이 수신기가 카메라와 연결돼요. 그래서 카메라로 녹음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와이리스 마이크는 송신기와 수신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찬 사람이 자유롭게 막 50m 막 떨어져도 되고 멀리까지 막 가도 녹음이 잘 되죠. 근데 이 핀 마이크 같은 경우는 요 유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선이 있기 때문에 선을 계속 길게끔 해주지 않는 이상 멀리 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긴 선도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할 때는 유선 마이크 고정돼 있을 때 앉아서 얘기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겠죠. 이렇게 유선 마이크.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화자가 움직인다거나 또 멀리 갈 수 있다거나 또 멀리서 촬영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와이리스 마이크가 필요하죠. 와이리스 마이크는 좀 가격대가 좀 있어요. 최소한 50만 원대부터 몇백만 원까지 아마 있어요. 근데 이런 유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싼 것도 많아요. 심지어 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싸구려 쓰게 되면은 소리가 좋지 않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당연하게 비싼 마이크보다는 소리가 안 좋죠. 200만 원짜리 마이크보다는 소리가 안 좋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안 쓰고 마이크를 사지 않고 그냥 카메라에 있는 장착되어 있는 이 카메라도 지금 장착된 카메라 안에 마이크가 있어요. 그건 전지향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쓰는 것보다 차라리 마이크 가까이 싸구려더라도 가까이 소리를 잡는 것이 훨씬 좋은 레벨 소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레벨이란 거는 무조건 큰 것이 아니라 레벨이 좋다는 것은 주로 말소리를 녹음을 하죠. 말소리 대 소음, 그 비율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소음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소음에 비해서 이 마이크가 가깝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훨씬 크다고 하면은 이 소음은 잘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저렇게 멀리
카메라가 저 멀리 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속삭이듯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적게 얘기하게 되면은 제 소리와 이 소음 소리가 비슷해요. 그러면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소리가 작으니까 레벨을 올릴 수 있잖아요. 이게 올리면은 소음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굉장히 듣기가 안 좋겠죠. 예.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녹음한다는 거는 소음 대비 목소리를 훨씬 크게 녹음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려면은 제 목소리, 제 입술에서 마이크의 종류에 따라서 그 마이크의 수음 범위에 맞게끔 그 정도에 가깝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너무 가깝게 가거나 또 제가 소리를 크게 질러서 소리가 레벨이 너무 크게 녹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이크가 감당할 수 없는 형태까지 올라가면은 찢어지죠. 찢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제일 안 좋긴 해요. 그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소리가 찢어지면은 그건 쓸 수가 없죠.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약간 소음이 있더라도 너무 크게 녹음하지 않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다가가도 그게 좋진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만큼 다가갈 것이냐,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해보고 직접 녹음해보고 그리고 그 레벨을 보고.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를 녹음하는 것은 여러 번 많이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훈련한다는 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소리가 녹음되네. 이럴 때 찢어지지도 않고 또 소음 대비 목소리가 굉장히 잘 나오네. 그리고 저 마이크는 좀 멀리 떨어져도 괜찮네. 또 너무 가까이 가면 좀 곤란하네. 하여튼 마이크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와이어리스 무선 마이크를 쓰지 않더라도 좀 멀리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은 핀 마이크, 이 유성 마이크를 썼을 때 녹음을 카메라로 직접적으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는 그 카메라로 찍고 카메라는 카메라에 있는 그런 그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그 마이크로 그냥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소리가 멀리서 찍으면 좋은 소리가 안 나겠죠. 근데 이제 좋은 소리는 이 핀 마이크를 통해서 나는데 그 핀 마이크를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연결을 시키면은 핸드폰에 녹음이 되는 것이죠. 핸드폰이 녹음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핸드폰에 그 사운드 파일이 녹음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을 할 때 그 파일을 꺼내가지고 동기화 시키면 되겠죠.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네. 그러면은 동기화 시키려면은 방법이 이 소리와 입 모양이 딱 맞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방법은 슬레이트를 치는 방법. 여러분 슬레이트라고 이렇게 있죠? 그 영화에서 치는 거는 슬레이트가 보통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바닥으로 슬레이트 역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손바닥을 딱 치면은, 이렇게 치면은 지금 이 소리가 여기 들어가서 아마 찢어지는 소리가, 그래서 파형이 찢어졌기 때문에 딱 일자 파형이 보일 거예요. 그 일자 파형과 딱 부딪히는 순간, 요 순간과 딱 일치시키면은 영상과 소리가 동기화가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동기화 시키면은 이 유선 마이크를 가지고 녹음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할 수도 있겠죠. 핀 마이크 쳐놓고 계속 움직여도 되죠. 왜냐면 핀 마이크하고 내가 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을 녹음기로 해가지고 주머니 속에다 연결하고 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에다가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좀 활동적인 그런 어떤 그 인터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아까 이제 좀 멀리 있는 이 카메라로 녹음을 할 때도 당연하게 이제 특별하게
그 내장 마이크를 꺼놓지 않은 이상, 오프 시켜놓지 않은 이상은 내장 마이크로 녹음이 되죠. 그 내장 마이크 꼭 녹음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핀 마이크에서 녹음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잡음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험으로서 또 넣어놓을 필요도 있는 것이고 녹음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박수를 치지 않더라도 요즘 그 파이널 컷 프로나 프리미어 같은 프로급 소프트웨어, 편집 소프트웨어에는 그 자동 동기화 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자동 동기화를 시키려면은 그 싱크된 사운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 카메라에 별로 좋지 않은 사운드가 녹음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좋지 않은 그 사운드의 파형과 이 핀마이크에서 녹음된 좋은 그 사운드의 파형이 같다는 거죠. 네, 같아요. 거의 같죠. 거의 같은 게 같은데 이제 이 소음 대비 그리고 파형의 높이가 좀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깔끔하게 돼 있다면 저거는 파형의 크기가 높이가 낮겠죠. 여튼 그래도 파형이 같아요. 그 패턴이. 그러니까 그거를 소프트웨어가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동기화를 시켜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프트웨어의 자동 동기화 기능을 활용하려면은 반드시 카메라 장착에 카메라 내부 마이크로 녹음이 돼 있어야 되겠죠. 예. 다음 USB 마이크.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많이 쓰는 마이크죠. 그래서 USB 마이크도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물론 비싼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마이크는 이제 컨덴서 마이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장착해 놓고 이렇게 데스크에 장착을 해 놓고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끝에 케이블이 USB 단자로 돼 있죠. USB 마이크니까.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장착을 쉽게 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녹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컴퓨터와 요 USB 케이블이 그 컴퓨터에 연결돼 있죠. 요거를 요 마이크, 얘가 이제 USB 단자가 있어요. 여기다 연결을 시키면은 또 이 마이크로 이 컴퓨터와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지금 이 마이크가 이건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카메라에 연결을 시킬 수도 있지만은 이 단자가 USB 단자예요. 이 USB 단자에서 컴퓨터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게 마이크이자 동시에 녹음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스테레오 그 컨덴서 마이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레벨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녹음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를 이렇게 카메라에 연결하면은 곧바로 마이크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얘를 또 동시에 녹음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도 파일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동기화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얘는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그 와일드 사운드, 현장음 이런 것들을 녹음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바다 소리라든지 또 뭐 백고동 소리라든지 또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소리가 있어요. 뭐 갈 때 막 흔들리는 소리라든지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담고 싶다면은 이런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은 좋겠죠. 그래서 저도 요 녹음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의도 찍을 수도 있고, 또 다큐멘터리 찍을 때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음악, 뭐 기타 밴드들 그 사운드 이런 것도 녹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휴대용 녹음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녹음기가 비싼 것도 있지만은 또 굉장히 저렴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에서 녹음을 할 때 지켜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무리 마이크가 좋다 하더라도 주변이 시끄러우면은 그건 방법이 없죠. 주변이 시끄러우면은 다른 데서 녹음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촬영할 장소는 항상 그 비주얼이 좋다고 해서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운드가 만약 중요하다고 하면은 항상 그 장소에 어떠한 소음이 나는지, 그리고 그 소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카페라고 하더라도 그 카페 바깥에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든지 또 공사장이 있다든지 하면은 뭐 방법이 없겠죠. 예, 그 소음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소 섭외할 때 꼭 주변 소음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좋은 마이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마이크의 특성, 그리고 그 녹음 장비의 기능, 그 레벨을 보는 이러한 어떤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녹음 장비나 마이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녹음 장비를 만약 빌렸다고 하면은 하루 전에 좀 빌려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그 녹음 장비를 테스트를 해봐서 어떨 때 좋은 사운드를 녹음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녹음을 해야지 좋은 소리를 녹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는 항상 외부 마이크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사실 이 정도 거리면은 이 DSLR에 장착된 마이크로도 제 목소리를 괜찮게 녹음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 마이크를 선호합니다. 왜냐면은 이 마이크에서 녹음된 소리가 이 DSLR에서 녹음된 소리하고 소리가 굉장히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여기에 이 소리가 훨씬 더 따뜻하다? 따뜻한 소리가 좀 나요. 그리고 좀 편안한 소리? 예, 그런 소리가 저는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취향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취향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소니 DSLR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그런 마이크도 아주 가깝게 녹음을 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리를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처럼. 그러면은 외부 마이크를, 좋은 마이크, 여러분들이 여러분 취향에 맞는 그런 마이크를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취향보다도 우선은 이 지향성과 이런 전지향성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소음들을 훨씬 더 카메라 장착 마이크가 잘 소음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바깥에 나가서는 카메라 장착 마이크는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참조용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보험용 뭐 이런 용으로 쓰는 것이지 카메라 장착된 마이크를 전문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를 같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마이크를 자꾸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이크가 특성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음색이 약간 디테일하게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은 컨텐츠, 같은 영화를 찍는데 마이크를 자꾸 바꾸면 안 되겠죠. 하나의 마이크를 가지고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 녹음 장비 테스트하는 건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요건 좀
맞긴 해요. 최대한 출연자에게 근접해서 마이크를 딱 정확하게 위치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레벨을 꼭 봐야 돼요. 레벨을 확인해서 혹시 되게 좋은 소리가 나긴 나는데, 혹시 이게 그 이 0을 치지 않나, 레벨에서 0을 쳐서 0을 치면 빨갛게 뜨거든요. 빨갛게 그 빨간 신호가 쳐요. 이 그래프에서, 볼륨 그래프, 레벨 그래프에서 빨갛게 쳐요. 그 빨갛게 치게 되면은 그게 제일 나쁘다고 했죠. 그러면은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소리를 그 녹음한다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너무 가깝게 다가가서 녹음을 해서 자칫하다가 그 사람이 소리를 크게 냈을 때 목소리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붐맨들이 마이킹을 할 때 꼭 믹서가 있죠. 믹서가 그 붐맨에서 마이킹한 소리를 직접 이렇게 들어요. 들으면서 또 레벨도 녹음기에서 레벨을 봐요.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는 아까 보여줬던 그런 샷건 마이크와 그 믹서가 가지고 있는 녹음기가 있어요. 이런 녹음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타스캠에서 나오는 큰 녹음기가 있어요. 큰 녹음기. 그 큰 녹음기를 가지고 직접 들으면서 레벨을 체크하면서, 소리가 너무 크면 레벨을 줄이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혹시 찢어지지 않도록 계속 적절한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레벨 체크를 계속하면서 볼륨 조절을, 레벨 조절을 하는 그런 믹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믹서도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얼만큼의 레벨을 잡는 것이 좋은 레벨인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대부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찢어지지 않게끔 녹음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녹음기에는 그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쓰면은 또 괜찮죠. 예. 그래서 하여튼 목소리가 찢어지지 않게, 소리가 찢어지지 않게 녹음하는 거는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물론 좋은 소리도 녹음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레벨로 녹음해야 된다. 이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바람 소리 같은 경우는 역시 복구가 안 되죠. 바람 소리. 그래서 윈드 스크린이나 헤어 리커버를 꼭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녹음을 해야 되겠죠.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는 여러분들 영상, 여러분들의 비디오의 품질을 결정하는 그러한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비디오는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그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그 영상은 특별하게 이렇게 망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찍을 때 뷰파인더를 보고 찍기 때문에 포커스도 제대로 다 확인하고 찍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실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혹시 색깔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편집할 때 화이트 밸런스를 다시 맞출 수도 있고 또 어떤 색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포커스가 나가면 보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근데 눈을 보고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눈을 보고 하더라도 포커스를 하여튼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포커스에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포커스 이외에 밝기라든지 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정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사운드는 보정이 안 돼요. 사운드는 만약 지금 여기서
이 마이크가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녹음이 안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마이크에서 녹음이 됐다고 하면은 그게 그래서 소음이 좀 많이 들어갔다면은 그거를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정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소음이 뭐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그 제가 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에어컨 소리가 우웅 하는 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것들은 약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웅한 소리는 기본적으로 저주파대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이 사운드 이펙트에 보면은 저주파 그 소리를 줄여주는 그런 이퀄라이저가 있어요. 그 이퀄라이저를 조절해 가지고 나름대로 특정 주파수대의 소리를 레벨을 낮출 수가 있지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고 그걸 너무 많이 낮추면은 그 파형이 바뀌기 때문에 음색이 또 바뀌죠. 그래서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어요. 소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운드는 거의 보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사운드는 녹음할 때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이크의 성능과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적절하게 적절한 레벨로 녹음을 하고 그렇게 녹음해서 나오는 그 사운드는 여러분들의 비디오, 여러분들의 영상의 품질을 굉장히 높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의 품질이 아마추어네라고 느껴지는 거는 대부분 비디오가 아니라 오디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좋은 비디오를, 좋은 사운드를 쓰는 거, 좋은 사운드를 좋은 사운드를 녹음하는 거,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하고, 물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품질을 높이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그거는 조명이죠, 조명. 그래서 제가 조명에 대해서는 또 따로 또 강의를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조명을 또 잘하면은 굉장히 품질이 높아져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1인 미디어 그 유튜버들이 할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그 조명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조명을 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튜디오에 그런 그 평면 조명 그 정도 쓰면 되기 때문에 조명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사운드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아까 얘기했던 슬레이트인데 이 슬레이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촬영할 일이 별로 없겠죠. 예. 영화에서는 쓰겠죠. 영화에서는 꼭 이게 동기화뿐만 아니라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고 그게 그 장면에서 어떤 몇 번째 샷이고 그리고 그 샷을 몇 번 찍었는지 몇 번째 찍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을 할 때 굉장히 요긴한 그런 정보를 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굉장히 이렇게 단발성의 작업이 아니라 굉장히 긴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이 데이터 촬영한 영상들이 많을 때는 슬레이트를 사서 항상 찍을 때마다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의 정보를 여기다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용도로 슬레이트는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